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요양원 두 번째 파트로 급여 제공 과정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우선 급여 제공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띄워드릴 텐데, 30번부터 44번 여가 활동 서비스까지 총 15개 지표로 되어 있고, 점수로 따졌을 때는 35점이나 되는 아주 큰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꾸준하게 업무를 해야 되고, 확인 사항에 맞게끔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매뉴얼이니까 제가 30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를 가야죠? 요양원 31번, 공동생활과정 30번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욕구 사정 등을, 평가부터 욕구 사정 등을 다 바탕으로 해서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점수 3점이고요. 원래 있던 점수 플러스 3점. 그죠?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점수가. 예,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욕구 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 제공을 이루어지는 평가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우린 만점 맞아야 돼, 또. 자, 1번 항목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쭉 이어서 다음 항목까지 급여 결과까지 좀 그걸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야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수월해요. 매뉴얼 두 개를 한 번에 본다 생각하시고 지금 띄우는 거 일단 31번만 좀 띄워볼게요. 표준장기용계획서, 욕구사전, 낙상, 욕창,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연 1회상 수립한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하고 여기 밑에 나중에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제 30일 이내예요. 급여 계획이. 그래서 21년도 1월까지는 30일 이내에 신규 수급자는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2021년도 2월 달부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입소 당일날 실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확인사항이 있는데,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 의견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된다.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 기록과 전산 둘 다 확인하니까요. 이번에 이제 바뀐 게 뭐예요? 작성일자, 네, 작성일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급여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밑에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준장기용계획서 여러분들 어쨌든 어르신들 그 인정서와 더불어서 봤잖아요. 표준장기용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가했던 욕창, 약상, 인지 평가, 그 다음에 욕구사전 기록지에다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적어놨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르신 기능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 반영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서류를 펴놓고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서류를 이제 서류를 펴기 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급여 제공 기록지 여러분들 2페이지 보신 적 있나요? 급여 제공 기록지 2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요양원 공동생활과정에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과 서비스가 나와 있어요. 서비스가.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건강 간호관리 포함해가지고 시설 환경관리, 그 다음에 인지관리, 뭐 의사소통 도움까지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단장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특이하죠? 뭐 느낌 오시나요? 급여 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제공 기록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바로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만 계획이랑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세트예요. 세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 계획을 세울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급여 계획을 세우실 때 급여적금 기록지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세트,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이 세트, 세면 도움이라는 이 하나의 세트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실 된다. 근데 급여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핵심을 뭐에 두면 된다? 세부적인 방법과 뭘 두면 돼요? 횟수, 시간에 두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급여적금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급여적금 계획서를 보면 물론 뭐 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실 때 뭐 사이트에서 만드실 때 쉽게 만들어지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서류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각 파트에 대해서. 근데 세부적으로 한 칸씩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적금 기록지에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세면 도움만 보자고요. 예를 들어 세면 도움만 만약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르신 세면 도움을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하죠. 일단. 그죠? 그러면 세수를 시켜드렸어요. 만약에 주무시기 전에도 우리 요양원 한다. 그럼 2번 세수를 하죠. 맞죠? 단순하게. 이게 세면 도움 하나만 봅니다. 그러면 1, 2회라고 하는 횟수가 나와요. 맞죠? 그리고 한 번 세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어떤 분은 뭐 씻는데 뭐 10분이면 돼. 5분이면 돼. 근데 이 움직이는 것까지 합쳐서 다 해서 한 15분이면 돼. 이런 분들이 있고, 세세하게 내가 닦아드려야 되다 보니까 20분 걸려. 이런 경우가 있고, 5분이면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어떤 거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얘기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이 어르신은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죠? 세부 방법에 대해서. 이 어르신은 내가 얼굴을 저쪽에서 물을 떠다가 그거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짜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려야 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어르신은 내가 부축만 해드리면 돼. 부축하고 가서 본인이 씻으실 수 있어. 다리가 지금 불편해서 그렇지 손은 괜찮아.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씻으셔. 또 어떤 어르신은 저 어르신 잘 걸어 다니는데 내가 지켜보기는 해야 돼. 좀 위험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분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수. 맞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을 때 세면 도움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 근거를 욕구사항에서 이미 작성을 하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분수와 횟수, 세부 사항까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샤워, 목욕 볼게요. 목욕이 주 1회 이상 2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목욕은 3회도 할 수도 있고 2회도 할 수 있죠. 힘들 뿐이에요. 힘들 뿐. 근데 우리가 욕구 사정에서 이 어르신은 자꾸 요실금이 있으셔서 자꾸 실례를 하셔요. 아니, 실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실금이 있으셔서 실례가 하고, 어떤 분들이 인지가 없으셔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환경평가에서 냄새 굉장히 중요하죠. 침실에서도. 근데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어르신 상태상 목욕 서비스를 자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원래 주 1회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목욕을 주 1회 하는 다른 어르신들과는 다르게 이 어르신은 주 3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1회 목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뭘 반영한 겁니까? 우리가 어르신의 신체 상태, 욕구 사정을 반영해서 목욕을 서비스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샤워를 하셔야 돼요. 목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목욕을 할 때 시간이 늘어나.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제공기록지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 우리가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대로 계획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급여적용, 표준 장기용 계획서 다 반영하래잖아요. 낙상은 어떻게 반영하면 됩니까? 낙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낙상 평가를 할 때 표장을 반영을 했어요. 표준 장기용 계획서에서 낙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뭐 어떻게 뭐 기능 유지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보조도구를 사용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써 있죠. 기본적인 게. 그걸 보고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어르신 상태도 보고. 그러면 그거 그대로 보조도구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급여적용 계획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축 도움할 때. 맞죠? 아시겠죠? 욕창은요. 실제 욕창 있는 분들은 욕창 위험이 있다. 실제 욕창이 어느 부위에 있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계획에 넣어서 횟수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자격에서 반영하는 거 하나 더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투약. 투약. 어르신이 투약 복약 지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약을 자꾸 안 드시려고 그래. 자꾸 숨겨요, 혀 밑으로. 안 드셔요. 집에 계실 때 아주 그냥 길길이 날뛰셨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우리 욕구 사정에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도 써 있어요? 복약 지도가 표장에도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계획에 이 어르신에 맞게끔 계획 횟수, 시간, 세부 방법을 써주면 그대로 만점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벽돌을 쌓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빠르게 되죠?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손대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반영 부분들이에요. 반영을 해서 급여적용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하나 한번 지금 띄워 드린 상태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편집 뭐 계속 띄워놓고 계셨다고 하면 목표 써 있잖아요. 목표 그죠?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번에 이제 새로 이름이 나온 거 작성일자. 목표에 있는 거를 그 표준장경 계획서 욕구사항 뭐 있는 거 다 갖다 쓰세요. 일단 갖다 쓰세요. 갖다 쓰셔요. 갖다 쓰시고 필요한 거라면 여기다 다 갖다 쓰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평가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가관이 딱 봤을 때 여기는 반영을 하는구나. 보입니다. 목표가. 거기다가 이제 밑에를 살짝 보니까 입으로 준비하기, 뭐 몸 씻기를 하는데 뭐 특이하게 주 3회가 있어. 머리 감기 있어. 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정한 차림을 위해서 품위 유지, 우치 어깨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셨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밑에 종합 의견을 보니까 이 종합 의견에 있는 내용이 그 욕구 사정에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하고 일치를 해. 그리고 다른데 평가하고 뭐 표장에 적혀 있는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종합 의견에 쓰여져 있어. 그러면 그리고 도장도 다 찍혀 있고 돼 있으면 당연히 점수를 드리겠죠. 이게 급여 계획이 되게 어려워 보여도 급여 제공 기록지 뒤에 있는 그 각각의 영역들 그걸 하나하나를 벽돌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서류를 작성을 하면 급여 제공 계획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2021년도 1월까지는 30일 이내 신규 입소자 그 이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에 1회씩 급여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급여 계획은 연 1회 이상이지 꼭 연 1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급여 적용 결과를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이게 일단 다 보고 급여 적용 결과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반기별 1회 급여 계획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례회의를 또 하시게 될 때 사례 관리를 또 하게 될 텐데요. 이번 편에는 아마 안 나오겠지만 사례 관리를 하고 나서도 또 급여 계획을 또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계획은 우리가 충분한 벽돌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2번 항목이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다가 있죠. 일단 확인 서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준 2번을 보세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 경우 인정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확인한다. 확인 서명이 어려운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확인 서명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경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직접 우리 요양원에 오기가 어려운 경우 급여제공 계획서를 우편 발송하면 영수증 나오죠. 그리고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 표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내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급여 계획 발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류들 발부하시는 거하고 더불어서 서류 발부 대장을 작성을 해놓으면 기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수증 이제 부착을 다 하실 거니까 어차피.
예, 그렇게 해서 기록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고 와상 상태 또는 인지 기능 저하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수급자는 근거 자료를 활용해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인지 기능 저하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수급자는 근거 자료를 활용해서 인정한다. 근거 자료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소이용 의뢰서라든지 기본적으로 수급자로서 갖추어야 되는 서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시면 인정을 하고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사실 웬만해선 서명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서명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예외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끔 예외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끔 서명을 받든 사인을 받든 우편으로 증빙을 하든 예, 저는 증빙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기록 서류는 발부대장 계속 나올 거예요. 발부대장 나중에 한 번에 세트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3번 항목은 일단은 잠깐 패스하고요. 3번을 좀 나중에 하고요. 4번 항목 볼게요. 4번 항목 보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 제공을 하는지 확인한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급여 제공 계획까지는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서에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평가 때 좀 아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급여 제공 변경 사유서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띄워 드릴게요. 변경 사유서는 그냥 그때그때 급여가 계속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급여 제공 사유 기록지처럼 파일의 한 켠에 급여 계획서랑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편철을 하세요. 예, 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급여 제공 변경 사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급여 제공 변경 사유라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냐면 어르신 상태가 급격하게 변경되면 우리가 뭐를 합니까? 사례 회의를 해요. 사례 회의를 하면은 이 어르신이 갑자기 밥을 잘 드시다가 이게 이 씹는 저작곤란이 생겨서 이게 그냥 밥을 드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죽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30분 동안 식사 제공하던 게 40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10분이 늘어났죠. 그럼 급여 제공 계획상 상태 변화 때문에 계획이 변경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례 회의를 해보니 상태 기능 무지 심각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급여 계획을 변경하겠다라는 사유로 변경하였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뒤에서 나올 테지만 급여 제공 결과. 급여 제공 결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결과를 해보니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땡땡에 대해서 영 자기가 안 맞는다고 자꾸 본인이 요구를 하셨어요. 욕구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반기별 급여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급여 제공 변경 사유서 작성 서류를 꼭 급여 계획서와 세트라고 생각을 하셔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서를 작성을 하고 급여 계획을 또 쓰셔야 되거든요. 다시 쓰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중 서류만 가지고 있다든지 전 서류만 그냥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급여 계획 서류도 있어야 되고 변경이 되겠다 변경 사유서도 있어야 되고 변경한 급여 제공 계획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기본적인 변경 사유에 대한 기능 상태 변화 뭐 이런 것들은 뭐 욕구 요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거에 있으니까 급여 계획을 변경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별표 5개 하세요. 별표 5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야, 이게 저는 단언컨대 지금 기록으로 확인하니까 그냥 일지만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파트 아니니까 내가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단언컨대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서류 중에서 어르신 서비스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 이 한마디가 어떤 얘기냐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급여 제공 우리 기관은 어르신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물리치료 파트에서는, 우리 간호 파트에서는, 우리 요양 파트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다들 하는 서류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각각 본인들이. 그럼 다 그거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기가 어려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공 기록지, 뭐 물리치료 기록지, 간호 일지, 어떤 서류든 간에 일지를 쓸 때 이게 처음 계획한 거랑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소통 때문에. 소통을 안 해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급여 적용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누군가 이 부분을 총괄하는, 그게 뭐냐, 사회복지 팀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파트에서 이 교육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땡 어르신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파트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간호 선생님들 지금 보면 아시지만 간호처치에 이 어르신 통증이 어디에 있어요. 육정대 통증이 있으면 통증 처치를 하셔야 돼요. 욕창이 지금 위험한 부분이 복숭아뼈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어떤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 일에 한 번씩 어떤 걸 해주셔야 되고, 몇 시에 투약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기능회복 훈련, 요양부 선생님들 기능회복 훈련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밥이 어떻습니다. 라는 교육이 들어가야지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작성이 될 겁니다. 실제로. 물론 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자동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스템 없어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한 사람이, 하신 분이, 이걸 총괄하고 있는 분이 각 파트별로 교육을 해 줘야지 원래는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오는 항목인 거예요. 다만 그거를 뭘로 하다 보니까,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기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간호일지라고 하는 기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물리치료 기록지라고 하는 기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일지라는 기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점수가 나오는 것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을 이 각 파트에 전달하고 어떻게 서비스하라고 교육하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관리 책임자님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소장님,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책임자님들, 네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예, 일지를 매번 쓰시니까요. 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앞에도 적을 수 있고 뒤에도 다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록지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일지를 썼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계획을 보고 횟수나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공 기록지를 그에 맞게끔 제대로 썼는지를 쭉 평가 날짜까지 확인을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19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퇴소했던 어르신들까지 싹 다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양이 많아요. 양. 쉬운데 양이 많습니다. 네, 점수 받으시되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